그러니까 물론 5%의 비효율적인 요인이 있지만 95%는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퍼블리시드 리포트나 뭐 돈 버는 비법 이런 것들은 다 쓰레기에 불과합니다. 그 다음에 어떤 굿 뉴스가 알려졌다. 그러면 그 굿뉴스를 가지고 주가가 오를 것이냐. 그게 이미 예상된 굿뉴스면 주가는 안 오릅니다. 근데 예상되지 않은 굿뉴스면 올라요. 그걸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. 이미 예상된 호재는 그 호재가 아니에요.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. 아시겠습니까? 그 다음에, 그러면은, 물론 5%의 비효율적인 요인이 있긴 하지만, 그래도 한 95%는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지금 설명한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한 건데, 그 투자 전문가, 투자 어드바이저들이 얘기하는 리포트들이 얼마나 how valuable,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? 결론은 별로 쓸모가 없다는 얘기고요. 왜? 95%는 효율적이기 때문에. 사실 5%의 비효율적인 요인, 무슨 스몰 폼 이펙트나 제뉴얼 이펙트를 활용해서 돈 벌기도 실제로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. 그런 시장의 이상현상이 관찰은 되지만 그걸 가지고 돈 벌기도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. 그 다음에 핫팁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회의적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. 핫팁은 돈 버는 비법입니다. 뭐 신문 방송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하면 돈 벌고 저렇게 하면 돈 벌고 대부분은 다 가비지 쓰레기예요. 그거 가지고 괜히 여러분 아까운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말길 바랍니다. 95%는 효율적이기 때문이고 나머지 5%의 비효율적인 요인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돈 벌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 같은 얘기죠. 핫팁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스캡티컬 할 필요가 있다. 그 다음에 굿뉴스가 있을 때 주가는 오르느냐, 좋은 소식이 있으면 주가는 오르느냐, 그 좋은 소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상된 좋은 소식이면 예상되는 순간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새롭게 그 예상된 정보를 알렸다고 해서 주가가 반응 안 합니다. 예상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반응을 해요. 몰랐기 때문에 시장이. 그래서 그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으면 돈을 버는데 그 정보는 내부자 정보입니다. 통상. 그래서 그런 정보를 미리 알면 감옥 갈 생각하고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거죠. 물론 여러분들이 그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그런 어떤 내부자 정보를 가지고선 투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. 그 사람들은 속된 말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시장이 효율적일 경우에 효율적 시장에서의 프리스크립션은 뭐냐? 프리스크립션은 처방. 시장이 95%는 효율적이라고 그랬죠. 5% 비효율적인 요인이 있지만 그 비효율적인 요인을 가지고 활용해서 돈 벌기도 결코 쉽지가 않다고 그랬어요.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? 많은 사람들이 증권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거 샀다 저거 샀다 뭐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하지만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샀다 팔았다 하면은 커미션 이익을 증권사에 만들어주면서 증권사를 배불리게 할 수는 있어요. 그렇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돈 벌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. 그렇게 이런 비법을 가지고 돈 벌었다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알면 한번 계좌를 한번 보여달라고 얘기를 해보세요. 한두 번은 운으로 벌 수는 있어요. 근데 지속적으로 돈 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. 효율적 시장에서. 그런 사람,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제가 아는 경우 전문 투자 기법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봤지만 결코 그 사람들이 말로 얘기하는 것처럼 쉽게 돈 벌지 못합니다.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계좌를 이렇게 꺼내서 여러분한테 보여줬을 때 지속적으로 돈 벌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정확해요. 그래서 그런 효율적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이 좋아진다라고 보고
좀 장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데, 특별히 어떤 주식이 좋은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면, 인덱스 펀드를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, 인덱스 펀드는 그 주시장과 같이 움직이는 그런 그 뮤추얼 펀드라고 봐야죠. 또는 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, 인덱스 펀드랑 같이 움직이는 ETF라는 ETF라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일종의 인덱스 펀드의 대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이건 주식처럼 인덱스 펀드를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.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. 아니면은 그 우량 주식을 조금 싸다고 생각할 때 사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이 최소한 커미션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견딜 수 있는 돈을 집어넣어 투자를 해야 되겠죠. 뭐 이건 내가 꼭 써야 될, 뭐 예를 들어서 대학교 등록금인데 투자한다.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. 안 쓰는 돈을, 여윳돈을 가지고 주식을 하는 거예요. 안 쓰는 돈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묻어놓을 수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더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. 그것이 여러분 책의 결론이기도 해요.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? 시장이 95% 효율적이고 5% 비효율적인 면이 있지만 그 비효율적인 면을 가지고 활용해서 돈 벌기도 굉장히 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장기적인 투자를 여윳돈을 가지고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물론 뭐 자기가 확실한 내부자 정보가 있으면 돈을 벌 수가 있지만 그거는 목숨 걸고 해야 돼요. 왜? 불법이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이제 그 효율적 시장이 이제 그 대부분 금융시장의 95% 진실인데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조금 그렇게 자주 있어서는 안 되는 현상들이 아까 뭐 그 스몰 폼 이펙트도 있고 제뉴얼 이펙트도 있지만 또 하나의 또 최근에 그 관찰되는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주가 폭락입니다. 2008년도 하반기에 주가 폭락이 있었고 87년도에도 주가 폭락이 있었고 여기서는 지금 그 텍 크래쉬 그래서 2000년도에 그 벤처 기업들 거품이 꺼지면서 또 폭락이 있었죠.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이냐. 이게 조금 컨트로버셜한 겁니다. 컨트로버셜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 9.11 사태 때문에 주가 폭락이 됐다. 이거는 좀 설명이 가능해요. 왜냐하면 주가 폭락할 만한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. 그런 사건 때문에 폭락이 된 거는 설명이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이 87년도에 주가가 폭락이 됩니다.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. 물론 뭐 벤처 거품이 빠지고 2008년도에 무슨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가 폭락이 온 거를 연결을 시킬 수는 있지만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시장 가격이 우리가 경제학자들이 효율적 시장이다 그러면은 그 시장의 가격은 rational expectation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더 나아가서 strong 버전으로는 본질 가치를 가격이 항상 반영을 한다고 그랬죠. 본질 가치는 항상 반영을 하면 그 금융시장 가격이 폭락이 되는 게 있으면 안 되죠. 그죠? 그래서 스트롱거 버전의 효율적 시장은 시장 폭락의 경우를 이렇게 보니까 스트롱거 버전은 아닌 것 같아. 그죠? 그러니까 시장 폭락은 본질 가치까지 반영하면 그게 스트롱 버전의 효율적 시장인데 본질 가치를 항상 반영하면 그 거품이라는 게 생기면 안 되잖아요.